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3월 전당대회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죠. 새해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졌는데 그 여론조사 보면은 차기 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물론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라는 조사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은 그전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한 3위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계속 추락해서 한 5위로 갑니다. 대선에 나경원 든든한 1위 계속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사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종의 역선택이 들어갈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도 포함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책임당원 100% 투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책임당원들 100%. 물론 지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1위, 안철수 2위, 그리고 유승민은 한 5위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책임당원의 표심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표심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는지가 관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보면 나경원이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이 1위를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이 지금 좀 부상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김장연대, 그래서 장제원 의원과 연대를 하면서 장제원 의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제원 의원이면 아무래도 친윤의 핵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실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과 또 부부 만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김기현 의원이 좀 올라가고 유승민 의원은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그렇지만 큰 줄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이 1위, 그리고 안철수가 2위, 그리고 이 김기현이 부상을 하고 있다. 유승민은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TK 대구 경북의 당심은 어떨까? 당심.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은 누구에게 쏠리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 이 79만 책임당원, 나중에 한 100만까지 됩니다. 전당대회 직전까지 가면은 그 책임당원 중에서 40% 이상이 영남에 몰려 있고, 또 그 중에 또 상당수는 대구 경북에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표심이 상당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책임당원,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이 이 당락을 가르는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대구 경북의 책임당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투표율도 높고, 또 하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구 경북 출신들 중에서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책임당원들의 또 그 숫자도 많고 투표율이 높겠죠. 자, 그런 관계로 지금 각 당권 주자들도 새해 들어서 전부 다 대구 경북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 시기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경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경원 1위, 그리고 김기현이 좀 부상을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유승민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건데, 자, 대구 경북의 당심은 어떨까? 자, 영남일보 오늘 톱 기사입니다. TK 여당 당대표 적합도 나경원 유승민 1위 접전. 자, 근데 1위 접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 있고 중도층도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두 사람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좀 다르죠. 상당히 좀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이 유승민보다 좀 뒤지는 편인데, 대구 경북 조사에서는 나경원이 오히려 선전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 다 합해도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대구에서 정치를 했죠. 자, 그런데도 대구에서 나경원 의원이 부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22.1, 유승민 19.9 이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나경원이 앞섰습니다. 이 전체 일반 국민 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됐을 때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과 약간 좀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런데 더구나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을 하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영남일보가 한 조사인데 이 수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100% 책임당원 투표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승부를 가르는 거죠. 다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포함된 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만의 조사가 지금부터는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경원이 30.3% 1인데 상당히 앞서죠. 30.3%. 그리고 2위가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15.2%.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가 정치적 텃밭이죠. 그래서 15.2%가 나왔는데 어쨌든 나경원은 그것보다 2배 많이 나왔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안철수 14.5%. 이 주호영 의원과 비슷한 이런 구도고, 그 다음에 김계연 의원이 두 자릿수로 올랐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0.4. 유승민은 7.9 확 떨어졌죠. 그래서 5위에 머무는 자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초반에 TK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에서 당심 잡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힘 당권 주자들 TK로 총 출동했다. 어제 대구 경북 국민의힘 신년 할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신년 행사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일제히 다 달려갔습니다. 대구 경북 신년 교례에 참석을 해서 서로 나는 원조 TK다. 또 어떤 주자는 어머니가 대구가 고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구 경북과 연관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에 간 사람이 당권 주자가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쭉 갔습니다. 김계연 의원만 생방송 때문에 서울에서 생방송 때문에 불참을 했고 이 조경태 의원은 부산시당에서 열린 신년교례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모조리 대구로 다 몰려갔습니다. 전당대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은 79만 명, 작년 6월 기준인데 이 중에서 TK를 포함한 영남권 당원이 40%가량을 차지하고 또 열성 당원들은 영남권에 쏠려 있다. TK가 밀어주는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대구에서 사선까지 했지만 지금 소외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에서 소외가 되는 유승민. 대구 동구가 지역구였죠. 유승민은 이 신년교례회, 대구 경북 신년교례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하고 대신 YTN 라디오 인터뷰를 가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 전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오른쪽으로 거구가 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이 룰이 바뀌면서 당원 100% 투표로 룰이 바뀌면서 지금 5위로까지 떨어졌죠. 자, 그리고 출마를 하려면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친유승민계라고 분류가 됐던 국회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들도 전부 다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당 대표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는데 계속 내가 친유승민계 해서 지원을 하면은 나중에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죠. 공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권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딸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한다. 아빠가 당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룰까지 바꿨는데 왜 출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소개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출마를 하지 않을 명분을 찾는구나,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자, 본인의 그 정치적 텃밭이었던 한때는 TK의 미래 이렇게까지 불렸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구 경북에서 저조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원들 중에서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일보는 여당 당권 주자들 대구에 집결한 날 김기현은 수도권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김기현 지역구는 울산이죠. 그런데 어제 뭐 생방송 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김기현은 수도권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훈, 윤 대통령과 만찬 후광 효과로 여당 지지층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았다. 유승민 넘어서 이미 김기현이 유승민을 넘어서 나경원과 안철수를 추격하고 있다. 수도권에 오련해서 상승세 굳히기에 나섰다. 자, 지금부터 나경원의 딜레마입니다. 나경원 이렇게 1위를 압도적인 1위, 전국에서도 그렇고 책임당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면은 압도적인 1위가 나오고 특히 이 보수의 텃밭인 이 책임당원 수가 많고 이 충성도도 강한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30% 압도적인 1위, 2위 주호영, 대구의 국회의원 주호영을 절반 반타작하는 수준으로 밀어내면서 압도적인 1위를 한 나경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당대표에 나올 것인가? 오늘 아침까지도 본인이 역할을 고심 중이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곧 이제 이러면 이번 주에도 이 어떤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나경원의 딜레마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범윤, 나경원 출마 여부가 변수. 범윤, 범친윤 계보다 이 이야기죠. 지금 범친윤계로 꼽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부동의 선두를 유지해온 나경원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선거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 지금 김기윤이 유승민을 앞섰다는 이 여론조사의 친윤계는 고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 나경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은. 자, 다만 나경원은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후환경대사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연거푸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자리를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교감하지 않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속 나 당권 도전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나 당권 도전하겠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두 개나 줬는데 그렇게 하라 할 것이냐. 자, 이 문제죠. 그래서 일단 교감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돼야지 나경원은 경선에 뛰어들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권성동 이런 친윤 주자들이 유승민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나경원을 향한 출마 요구와 친윤 주자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당권 도전, 그러니까 나경원의 당권 도전 여부는 경선 레이스 초반 당심의 흐름에 달렸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당심이 나경원에게 많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유승민이 계속 추락을 하고 유승민이 불출마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굳이 나경원이 나서지 않더라도 김기현이나 이런 친윤으로 이 당권을 잡아서 친정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당 안에 구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이어서 또 안윤연대, 안철수, 윤상현 연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윤심 끌어안기가 치열하다. 일단은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 변수는 따로 놔두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에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신년 인사에 참석하고 오후에 다 대구로 갔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권 주자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을 찾아가서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대통령 관저는 의원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을 주는 분에게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나는 간제 초청을 받아서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3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부부 동반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윤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또 관제에 초대받지 못한 당권 주자들이 서운함을 표시를 하고 있으니 그게 아니다. 아직은 윤심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열려 있다. 이 메시지를 어제 던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 전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김장연대, 무슨 뭐 김기현 또는 뭐 안윤연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윤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이 나경원에게 실려 있다. 이런 분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 100% 당원 투표 이렇게 정한 것도 이것은 뭐 나경원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친윤 핵심을 당 대표에 앉혀서 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였습니다. 나경원용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은 범친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친윤까지 안 되느냐? 그것은 최근 여러 가지 행적들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했죠. 국회에서. 그때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매섭게 몰아붙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선 과정에서, 작년 대선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 부부는 상당히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대법대 다닐 때부터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윤심이 나경원에게 실리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게 2개의 자리, 뭐 기후환경대사와 저출산 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렇게 준 것이 배려라는 이렇게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교통정리다.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당 대표에는. 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나경원이 책임당원 100%로 전환된 뒤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나경원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가 또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부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는 이렇게까지 보도를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직을 하나 줄 것이다. 곧 이 설 연호를 전후해서 개각이 있을 때 장관을 하나 줄 것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한겨레 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자리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준 것도 교통정리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 또 윤심은 김기현에게 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지율이 높은 사람에게 결국 윤심이 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석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어제 소개드린 조선일보와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서도 전당대회의 윤심이 뭐냐는 질문에 심지어 식물 대통령 언급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지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돼서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은 다음 총선 공천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고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 이준석에게 워낙 이렇게 반민교사를 삼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 기조에서 보면은 이 친윤 핵심 누군가에게 김기현이든 여기에
윤심을 실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깊숙이 들어가 있지는 못하다. 아마 언저리에는 있을지 몰라도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는 아직은 깊숙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 자, 그렇게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유승민 출마를 강행을 하고 다시 뭐 이렇게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책임 당원들의 분포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져서 거기서도 유승민이 다시 뭐 도약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상황을 제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투입될 수도 있겠죠. 유일한 대안론, 나경원 유일 대안론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가 어제 열렸는데 여기는 야당 대표도 참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 대상이었는데 이재명은 지금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청 투어, 국민의힘은 도피 투어라고 부르는 그렇게 하면서 지방을 다니고 있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그 신년 인사에 가는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양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양산 찾아서 문과 오찬, 검 출석 앞두고 친문 끌어안기. 서로 동병상련 아니냐, 검찰에 수사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단은 이 공동정선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재명이 문재인 만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나 또한 의견을 들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도 나 또한 그런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은 최근 민주당과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염두에 둔 대화도 서로 나눴다. 그리고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제를 깔고 나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 누가 먼저 그런 말을 했느냐? 그냥 뭐 이심전심으로 했다.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자, 이것은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7개월 동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변한 다른 분야 말고 뭐 민주주의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은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주변에 대한 수사죠. 이재명은 검찰 소환까지 통보받고 지금 버티면서 나가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일들로 당시 장관을 지낸 인물 안보실장 막 구속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칼날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이유는 자기들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말을 먼저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모순적이죠.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 거의 모두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가 된 겁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 뭐 성남FC 원검 전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뭐 수사에 미적미적하긴 했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그때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말이 되는 자기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 이재명 새해 인사, 국민에게 하는 새해 인사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민주주의 후퇴다. 이게 두 사람의 새해 인사다. 비꼬는 기사죠. 민주주의 후퇴가 전직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이 제1야당 대표의 새해 인사인데 이 민주주의 후퇴를 했다는 이유가 자기들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기사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양산을 찾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해 첫날 한병도, 윤영찬, 윤건영 단체로 찾았고 이 방문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은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설 연휴까지 쭉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양산이 향후 당내 위기 관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거꾸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 양산에 집결을 하고 있는 이 친문 세력이 이재명 손절에 지금부터 앞장서면서 연초부터 앞장서면서 다시 당권을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 바글바글하는 이 양산 방문객들 사이에서 읽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죠. 오늘도 서울신문이 사이면 톱으로 하나의 또 단독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이 천하동인 1호 명의신탁 약정서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측 지분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 천하동인 1호 김만배는 계속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428억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재명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중에 약정서가 하나 지금 검찰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약정서 내용이 뭐냐면은 천하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 신탁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작성된 문건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1호 지분 일부가 남욱 변호사의 숨은 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끼리 그러니까 김만배와 남욱이 그들 사이에 무슨 이런 명의 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익 약정, 이재명의 수익을 약정한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소유로 알려진 천하동 1호 지분 중 일부가 남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 남 변호사의 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것이 남 변호사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약정서가 이재명 대표 쪽이 약속받은 428억 원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이름을 내세웠지만은 실상은 앞서 약정서 작성을 종용한 적이 있는 유동규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 쪽이 428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장치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가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고 야당 쪽에서 패널들 시사 토론에 나오는 패널들도 아니 진술만 있지 물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약정서가 지난번에 한번 공개가 됐죠.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에게 건넨 50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증명과 함께 이 약정서가 이재명 쪽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딱 보셨습니다.